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와 TSMC, 삼성, 애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채널이 좀 커지면서 누군가를 언급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저도 김 원장님 채널 열심히 보고요. 요즘 많은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뱅브로님도 언급하고 애플도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뱅브로님이 과거에 제 채널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본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캘리로 와 있지만 뉴욕에 있을 때는 그 뱅브로님이 영상 올리실 때 주식 얘기 말고, 저는 주식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주식 얘기 말고 집 주변을 이렇게 촬영해 주신 걸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살아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졌지만. 그리고 뉴욕 주민님도 뉴욕 맨하탄의 거리, 못 갈 거리는 아니니까요. 집 근처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이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참 신기했었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다들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게임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중 이제 독일 공장이 커머셜 프로덕션 스타트를 했습니다. 아직 컨디셔널이 또 참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걸 보면은 이거 아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는 뭔가가 터질 거라는 게 대단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만 보더라도 전쟁 안 날 거라고 이거 참고하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댓글도 많이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비판적이든 뭐든 간에. 근데 가끔 이렇게 남겨주시다가 안 남겨주신 분들도 계셔서, 제 채널이 싫으셔서 떠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가끔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때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제가 참고를 했지만 틀렸죠. 이렇게 많이 해놔도 참 뭔 일이 터질 거라는 거는 참 그렇지만, 이런 힘든 걸 뚫고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는 점, 이게 정말 큰 게요. 여전히 유럽에서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모델 Y가 퍼부어지자마자, 데뷔하자마자 이 전기차의 마켓쉐어를 늘려버렸거든요. 모델 Y가.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베를린 공장이 돌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을 얼마나 해주냐도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공급을 걱정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큰 키 팩터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를린까지 돌고 프레몬트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기가 상하이는 이미 확장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가 이제 돌면은 이게 연 50%가 아니라 7, 80%는 성장하지 않을까.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 센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테슬라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김 원장님도 애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멘탈 케어를 하는데, 게리 블랙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애플 같이 된다라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죠. 결국은 이거죠. 4 트릴리언 달러에 이제 육박할 거라는 점. 지금보다 이제 4배 이상 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전기차만 봤을 때인 것 같고요. 다른 충전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죠. 더군다나 2030년이면은, 그때는 또 뭔가, 제가 근시일에 로보택시가 안 온다 그랬지, 2030년이면은 그것까지 얹어지면은, 저도 옛날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에스티메이션이 허무맹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점점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지금 결국은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염려하셨던 언제 도냐. 근데 지금 공장 4개 다 지금 셋업해 가고 있죠. 그냥 돌죠, 이제는. 참 대단한 기업이다. 그래서 정말 희소식이고요.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는 힘든 것들이 있지만 충분히 이런 호재들은 이겨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잘 방어해 준다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800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진짜 계속 앞서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걸 지킨다라는 게 대단하지만, 옆 동네들 다른 주식들 보십시오. 니콜라를 포함해서 리비안도 그렇고요.
리비아는 확실히 그게 금이 간 게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양산에 성공한다라면은 많이 데미지를 먹었지만 한번 잃은 신뢰를 복구하긴 진짜 어렵죠. 삼성도 오늘 좀 GOS 사태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깨진 트러스트를 복구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소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돌아와서 리비안이 양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모든 게 용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지막지하기 어렵겠지만요. 자, 그래서 본 게임인 애플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뉴욕 맨하탄에, 제가 뉴욕 얘기를 했었죠 앞서. 그 맨하탄의 기름값이 거의 미쳐가지고 참 비싸다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7불 얘기를 했었죠, 갤런당.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7불. 근데 7불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충 얼추 조금씩은 맞아가서 신기하기도 한데요. 근데 저도 틀리겠죠. 그렇지만 그걸 틀림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무섭도록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서 7불, 이게 지금 켈리 얘기인데요. 이게 남쪽 얘기인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전기차를 사셔야죠. 전기차 사십시오. 갤런당 7달러. 제가 영상을 며칠 전에 만들었을 때 7달러가 그때는 5불 때였는데, 이게 7불을 이렇게 보니까 무섭네요. 다들 한 1년에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는 5,000달러 이상 버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전기차 이제 적극 추천하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 오늘 재미났던 게, 이분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참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갤런당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기차 잘 팔리고 전기차 더 사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래서 일론 머스크 이게 매력이지 않을까. 지금 전기차랑 솔라 패널 파는 회사의 수장이 기름 더 팔라고, 기름 더 풀라고, 오일 더 퍼야 된다.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는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전기차 파는 회사의 CEO가 할 이야기인가. 근데 참 이분도 예측 불허하고 어찌 보면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냥 시류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일론 머스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이런 면들은 참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 미국 내에서 사실 친환경 때문에 현 정부 하에서는 그게 막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얼른 더 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7달러는 이제는 제가 저번에 계산해드렸죠. 7달러면 미국도 리터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험 얘기도 댓글에 보니까 그거 제가 이제 Y랑 S 합친 거고요. 평균적으로 미국이 더 비싼 게 맞긴 한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꼭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당장 미국의 인건비가 비싼 것도 있고 미국에서의 주행거리가 더 길죠. 저는 많이 안 뛴다 할지라도 만약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도 환경 자체가 주행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그게 보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미국이, 체감상 단순히 내는 돈만 생각하면 미국이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주행거리가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따지면은 꼭 비싸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내는 돈은 확실히 저도 한국의 아버지랑 동생을 비교해보면 제가 그렇다고 사고를 많이 낸 것도 아닌데 운전 경력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더 세게 내는 거는 맞습니다. 차값이 비싼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전 차들을 비교해도 비싼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길기 때문에 갤런당 7불, 다시 한번 힐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는 전기차를 타서 이게 이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전기차, 저는 일론 머스크와 다릅니다. 기름을 많이 푸기보단 많이들 전기차를 많이 사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요즘 진짜 돈 버는 느낌이 쏠쏠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거의 부가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테슬라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대단하다, 진짜 어떤 시류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죠. 솔라 패널은 내가 원할 때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 있을 때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즉각 대응이 안 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은 에너지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 수출 1등이라든지 혹은 오일 수출에 만만치 않은 위치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시 한번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서 기름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그랜드 오프닝에 기가 베를린을 얘기하는 거겠죠. 독일에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춤추는 것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는 애플입니다. 테슬라가 워낙 애플과 많이 비교돼서, 그리고 참 요즘 삼성이 많이 힘들죠. 지금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은요, 압도적입니다. 항상 압도적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기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애플은 매번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가령 예를 들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이제 접는 폰, 삼성이 이건 압도적이죠.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전 참고로 제 와이프 폰은 늘 갤럭시입니다. 근데 요즘은 나오자마자 바로 안 사죠. 소비자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생산해주고 그걸 맞춰주는 기업이 애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화려하고 접는 폰이 멋있긴 하죠. 근데 소비자들한테 진짜 파고드는 것들은 오래 쓰고 빠릿빠릿한 폰이 더 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제대로 부응한 게 애플이지 않을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년 3분기 동안 1, 2, 3분기 동안 월드와이드로 랭킹을 매긴 겁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4분기까지 하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갤럭시가 1등이 되고 2, 3, 4위가 요겁니다. 근데 갤럭시는 이거 A12는 이거는 저가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비싼 거고, 뒤에 있는 애들들은 시장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 판매 대수, 가격이면 가격, 이게 어째 격차가 나날이 더 벌어진다라는 게, 소비자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잘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파고드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애플의 진짜 성반이 무서운 게, 오늘 그래서 TSMC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배터리 기술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플이 배터리 연구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어렵다라는 거를 대번 알고 TSMC와 손잡고 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국 트랜지스터에서의 효율성 증대가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 폰들의 사용 시간을 보십시오. 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TSMC가 게이트어라운드를 생각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애플과 TSMC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고 견고하냐면은, 이 파운더리에서 게이트어라운드 만들면은 그냥 고객사가 그게 사가는 게 아닙니다. 파운더리에서 이런 칩을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의 칩 스펙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그걸 디자인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운더리랑 디자인하는 팀하고 굉장히 공고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삼성의 문제는 수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칩 스펙이나, 그러니까 수율이 잡혀야지 이제 튜닝이라든지, 지금 TSMC의 이제 작년 연구 자료 발표인데, 우리가 만든 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상태고, 반도체 스펙이 아이비 커브 이거 단순히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5만 가지 컨디션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거를 각각의 회사 맞게 튜닝을 해주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디자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게이트어라운드도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TSMC도 당연히 연구를 엄청 하고 있고요. 지금 게이트어라운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글로 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이걸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무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핀팻 대비 이런 일렉트론, 그러니까 홀 모빌리티랑 일렉트론 모빌리티의 그 언밸런스, 핀팻 대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구 자료 발표한 거 보면은 엄청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N-팻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P-타입 팻에서는 이제 문제가, 그쵸, 이런 신물질들, 절머늄, 실리콘 절머늄이 사실 신물질은 아닌데 이제 절머늄이 모빌리티가 좋긴 하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구조들 나노시스로 가면 GA 게이트어라운드로 가게 되면 이 기생하는 CGS 반도체는 이게 캐패시터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 간격들,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줘야지
어떤 파라미터인지를 알려줘야지 디자인에 다 영향을 할 수 있거든요. 이 CGS는 게이트랑 소스랑 그리고 이 게이트랑 드레인의 요 간격입니다. 결국은 이런 절연의 인슐레이터가 들어가고 결국 나노CC 양위로 있으면 결국 이것도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결국 VLSI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튜닝할 거냐. 그러니까 이 수율만 잡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셋업을 해서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을 한 다음에 야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니네 디자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영향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런 파라미터 튜닝들이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디자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어라운드는 원래 리퀴지 커런트를 잡는 게 핀팻 대비 우수성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튜닝 안 하면은 여기 보면 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에서는 리퀴지 커런트가 핀팻 대비 적지만 이 아예 밑바닥, 아예 맨 아랫바닥에서는 셉니다. 게이트어라운드도 리퀴지가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파셜리 막는다든지 풀로 막는다든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크로스 섹션 트랜지스터에 3000번의 스텝이 넘고, 야, 리소 그 마스크 레이어가 이제 100개에 달하는, 이걸 레이어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그 스텝마다 일드가 99%로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99%로 몇천 번 가보십시오. 나중에 일드가 얼마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를 유지하면서 신기술까지 녹여낸다. 아, 이게 진짜 파운더리 일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게 기술적으로야 이론상으로야 안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를 양산에 가져가면은 완전 딴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삐끗하면 끝장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가시밭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삼성도 대단하고 결국 TSMC도 대단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TSMC가 3나노 게이트어라운드를 좀 늦추는 면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근데 TSMC 입장에서는 삼성의 추격이 지금 더뎌졌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죠. 그러면서 이런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제공해서 시장을 공고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파운더리를 바꾸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삼성이 이래저래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고객사들이 TSMC에 끌려가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대안은 삼성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삼성한테 기대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디 이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더 접는 폰, 멋있고 좋고, 저도 계속해서 신형을 저희 와이프 폰으로는 갤럭시를 사는데 고객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아이캐칭하고 접히는 게 좋기는 한데요, 실제 써보면은 배터리가 오래가고 빠릿빠릿한 게 아직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GOS 사태까지 발생해서 긱벤치에 잘못하다가는 지금 영구 퇴출당할 위기에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좀 진정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국내에서의 그런 응원에 도취되지 말고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